안녕하세요. 한조영 파트너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일단 설 연휴 이후에 시장이 조금 반등 흐름을 보여서 마음이 조금 놓이셨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과 관련된 분석 내용은 다음 주 영상에서 조금 세세하게 다뤄볼까 해요. 오늘은 기존의 그 포트폴리오 모델 다시 점검해보고 신규 편입 종목도 준비해봤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편입 종목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강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다소 수익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소개해드렸던 전망이나 매출의 규모나 그런 거는 특이사항은 없고 단순히 시장에 의한 하락인 만큼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하나 체크를 해야 될 점은 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다소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점은 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간의 OLED 공급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최근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의 반등에도 쉽게 동조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점은 결국 단기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 이 OLED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해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인 만큼 주가 역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 소화해 나가면서 주가 우상향 흐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특이사항이 나온다면 한번 다시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설 연휴에 기분 좋게 시장이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할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전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좌측에 코스피 연간 순이익 예상치 추이 자료 먼저 한번 볼게요.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세를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유의미한 게 뭐냐면 이 반도체를 제외한 검정선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도 순이익 예상치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오른쪽 자료입니다. 일단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핵심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환율이 왜 높은 수준인 게 좋냐라고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외국인의 증시 수급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출 기업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수출 기업이 상당히 좋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 환율이 오른 만큼 달러 가치가 비싸진 만큼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이 수출 기업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기업들의 매출액 역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1월 FOMC에서 이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3월에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달러 역시 계속해서 높은 레벨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달러 추이를 한번 잘 살피면서 증시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1월에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이 우리나라 증시가 1월에 유독 부진했던 이유는 이 오른쪽 자료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역 수지의 적자가 확대가 되었어요. 1월에 2개월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적자가 왜 나왔냐면 수출은 여전히 좋은데 수출은 여전히 훌륭한데 이 수입도 함께 증가하면서 이 적자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수입의 금액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 수익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그 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에너지 가격은 왜 올랐냐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시장에서 정점에 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CDS 프리미엄 추이라는 자료를 보시면 일단 CDS 프리미엄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CDS 프리미엄이란 채권을 발행한 국가가 부도날 경우에 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 성격의 파생상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에 이게 오른다는 거는 어쨌든 국가가 조금 위기가 있다는 거고, 이걸 한번 보시면 유로존 재정 위기, 크림반도 위기, 그리고 현재 이렇게 모두 저항권에 도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부도에 따라서 오름세를 보이는 CDS 프리미엄이 저항권에 도달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이제는 정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리스크 때문에 올랐던 에너지 가격이 추가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2021년의 연초와 같은 그 엄청난 급등장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 우리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간 워낙에 하락세가 심했기 때문에 이 모든 리스크 해소로 상승 추세를 다시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시장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영상에서 좀 더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 일단 우리 증시 내에 업종 차별화가 더욱 심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좌측의 자료를 먼저 볼게요.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그 추이 자료인데요. 이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5회부터 이렇게 8회까지 이 구간을 한번 보면 금리 인상이 5회부터 8회까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시장은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다 보니까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문제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이 유동성 프리미엄을 못 가져가게 되니까 계속 부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자료를 한번 보면 코스피 업종별 연간 순이익 예상치 변화율,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도 순이익이 하락 전망이 되는 업종이 상승 예상이 되는 업종보다 더욱 많다는 겁니다. 더욱 많다는 건데, 그래서 증시가 기술적인 반등을 한다고 해도 모든 업종이 강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적 개선이 뚜렷한, 그리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 유리한 업종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가져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업종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러한 시황에서 유리한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신규로 편입할 종목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가 이 금리 인상기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시기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일단 이 점을 항상 투자를 할 때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는다고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미국의 시간당 임금 추이를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최근에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렸고,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임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번 인상된 임금은 다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임금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민간에는 현금이 계속해서 풀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론 이 연준이 나선 만큼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하긴 하겠지만 높은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면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수요가 꾸준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수요가 꾸준해야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기업의 매출액은 상승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 수요가 꾸준한 그런 필수품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신규로 편입하려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콜마 B&H입니다. 콜마 B&H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해드린 것처럼 필수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기능식품이 생필품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우측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의 자료는 건기식과 관련된 주제로 구글 트렌드 검색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검색량이 엄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 역시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의료가 사후치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후치료에서 사전 예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건기식 역시 의료의 패러다임도 이렇게 변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올라갔으니까 건기식 역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건기식과 관련된 기업을 탐색을 하다가 콜마 B&H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중국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 법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중국 시장에서 건기식의 매출이 계속해서 크게 증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2022년에 더 크게 증가할 거다 보고 있는데, 일단 우측의 자료 중국의 지급준비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어느 정도의 돈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니까 결국에는 민간으로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겠죠. 이걸 낮춘다는 거는 결국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랑 이 건강기능식품이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특징이 있어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될수록 수요가 증가합니다. 경기 회복이 되면 될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게 건강기능식품의 특징인데요. 그러면 이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콜마 B&H가 보유한 중국 법인의 성장세 역시 뚜렷해지겠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건강식품 시장의 추이 및 전망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세를 가져가죠. 그래서 이 콜마 B&H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매출액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향후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 시황이나 그런 국면에서 어울리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이 시장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2021년과 같은 상승장은 몇 년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시장이 분명히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기회지만 현금 여력이 없이 물려서 그냥 계속해서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으신 분에게는 기회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에 크게 물리신 분들은 지수가 반등할 때 종목이 같이 오르겠죠. 그때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주식시장은 이 3월과 4월 3, 4월을 기점으로 다시 방향을 형성해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때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이때 주식시장은 아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겁니다.
이때까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위주로 매매하시면서 주식시장에 머무르시기 바라고요. 일단 현재 시장 많이 어렵고 혼자 대응해서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시장이에요. 여러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 상세하게 아는 것만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소개해드린 내용 이외에도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물려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이 번호로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 정보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